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38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루셔가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남자분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더 자세하게 이제 편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요. Being in town on business, he decided to run out to the college and call on his niece. 자, being이 쓰였는데요. 여기서 being은 크게 두 가지로 어,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 우선 being은 비동사의 현재 분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am, are, is, was, or 그 다음에 being이 쓰이고 과거 분사가 쓰이면 그러니까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 쓰이면 무엇 무엇 되고 있는 중이다 또는 무엇 무엇 되고 있는 중이었다. 즉 수동의 진행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am, are, is 그리고 being 과거 분사면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 가 되는 거고 was, were, being 과거 분사면 뭐뭐 되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분사 구문으로 쓰이면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무엇 무엇 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동사의 동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무엇 무엇인 것, 무엇 무엇심, 무엇 무엇 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being이 그냥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존재, 실제라는 의미가 되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문장을 많이 접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 being이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떠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지 판단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Being in town on business. 그러니까 이거 남자분이죠. 지로샤 에버트가 같이 시간을 보낸 그 남자분이 being in town on business 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의 being은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타운을 볼게요. 타운은 명사로 village보다는 크고 city보다는 작은 시내 또는 번화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illage가 제일 작은 마을 정도고 타운, 뭐 시내, 번화가 그리고 city는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보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명사로 사업, 뭐 장사, 일, 업무 이런 뜻이 있고요. on business라고 쓰이면 뭐 볼 일이 있어서 뭐 사업차 올 일이 있어서 또는 업무로 인해 업무차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운에 지루셔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타운이 아니라 사실상 지루셔가 다니는 대학이 있는 그 지역의 번화가에 사업차 또는 뭐 업무차 오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게 되었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he decided to run out to the college. 네, decide를 볼게요. decide는 동사로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decide 그리고 동사 원형은 decide, 과거형은 여기에 d가 붙어서 decided, 과거 분사도 마찬가지로 d가 붙어서 decide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un out이 쓰였는데요. run out은 동사로 다 소진되다, 다 떨어지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다, 무효가 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빠져나가다, 도망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앞에 문장에서는 빠져나가다, 도망가다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뉘앙스가 그렇다라는 거고 해석을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He decided to run out to the college and call on his niece. 그러니까 여기 자세한 그런 표현들이 묘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남자분께서 좀 이게 뭐랄까 약간 그런 어떤 업무의 어떤 지루함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일이고 나발이고 답답하다. 그래서 여기서 니스는 조카입니다. 여자 조카. 자기 자신의 여자 조카가 다니는 대학교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the colleg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맥상 상황상 그의 여자 조카, 남자분의 여자 조카가 다니는 대학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유, 여기까지 온 김에 일도 좀 지루한데 우리 조카가 다니는 그 학교 그 캠퍼스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run out 해야겠다라고 decide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고 나발이고 지겨워. 이건 됐고 우리 조카가 다니는 그 학교 캠퍼스로 가야지라고 마치 run out 도망가다 또는 빠져나갈 그런 궁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all on은 동사로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 조카를 방문해야겠다. 네, 그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niece는 명사로 여자 조카고요. nephew는 남자 조카가 되겠습니다. He's her father's youngest brother, but she doesn't know him very intimately. 네, 그 신사분은 남자분은 그러니까 그 여자 조카와의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자 조카의 아버지의 가장 어린 그러니까 막내 남동생이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she는 이 남자분의 여자 조카를 말한 거죠. 여자 조카는 doesn't know him very intimately. 자, 보겠습니다. intimate는 intimate, 형용사로 친밀한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고 친밀하게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여자 조카는 그러니까 즉 자기 삼촌을 그다지 아주 친밀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즉 그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It seems he glanced at her when she was a baby, decided he didn't like her, and has never noticed her since. seem은 동사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glance는 이거 지지난 시간쯤에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표현 계속 보겠습니다. glance는 명사로 흘급 봄, 눈짓, 눈길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 뭐 섬광, 번뜩임, 번쩍임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총알이나 화살 같은 게 빛나감, 튠 이런 명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glance가 동사로 쓰이면 흘긋보다, 번뜩이다 또는 총알이나 화살이 빗나가다, 스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고 it seems he glanced at her. 자, 동사로 쓰였고 흘긋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남자분이 자기 여자 조카가 아기였을 때 흘끗 이렇게 보고 decided 그러니까 he decided입니다. 그러니까 he glanced at her 그리고 he decided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을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 신사분이 자기 여자 조카가 아기였던 시절에 한번 이렇게 흘깃 보고 본 것 같다. 그리고 결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He didn't like her. 나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그 여자 조카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결심한 것 같다. 이 얘기는 그 분이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정이 안 가. 얘가 내 친조카이긴 하지만 뭔가 정이 안 가네. 애정이 안 가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죠. And has never noticed her since. 자, notice는요. 명사로 관심을 가짐, 주목 또는 알림, 공지, 공고문, 안내문, 광고문, 공지사항 뭐 또는 사직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동사로는 무엇을 의식하여 보거나 듣고 알다. 뭐 관심을 가지다, 주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notice는 이제 여기서는요 관심을 가지다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ince가 나왔는데요. since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무엇 이후로, 무엇 이래로, 뭐 언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무엇 때문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때 이후로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hen she was a baby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조카가 아주 어린 아기였었던 시절 이후로 그때 이후로 전혀 이 여자 조카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Anyway, there he was sitting in the reception room very proper with his hat and stick and gloves beside him. And Julia and Sally with 7th hour recitations that they couldn't cut.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그 남자분 성함이 Jervis Pendleton이라고 나왔죠. 네. 그리고 당연히 펜들턴이니까 줄리아의 삼촌이라고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줄리아의 삼촌이 anyway 부사로 어쨌든 뭐 게다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anyway는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이 되는 뜻을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게다가라기보다는요. There he was sitting in the reception room. sit은 동사 원형으로 쓰이면 SIT이고 과거면 sat, SAT 그리고 과거 분사면 SAT이고 이렇게 ING가 붙으면 T가 한 번 더 붙습니다. 동사로 앉다란 뜻이고요. reception은 명사로 호텔의 경우에는 front desk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뭐 기업이나 병원에서는 뭐 접수처 라는 의미가 되고 리셉션이 그냥 그 자체로 축하 파티, 환영 연회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ception room이라고 쓰이면 명사로 뭐 호텔의 경우에는 파티나 대규모 모임을 위한 넓은 방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넓은 방, 즉 거실의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손님을 모시기 위한 어떤 응접실, 접견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문장에서는 지금 줄리아의 삼촌께서 줄리아한테 방문하고 싶으셔서 캠퍼스로 오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학교 건물 안에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학생들의 뭐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학생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분들과 학생들이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손님 자격으로 그렇게 뭐 학부모나 친척분들이 오셨을 때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응접실이나 접견실 같은 개념의 공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reception room이라고 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상태로? Very proper with his hat and stick and gloves beside him. proper는요, 형용사로 뭐 적당한, 적절한, 알맞은, 적합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뭐 예의 바른, 뭐 단정한, 품위 있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hat, stick, glove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장이 굉장히 품위 있고 단정하게 아주 그렇게 갖춰 입으신 상태로 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바로 이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자를 쓰신 상태고 스틱을 들고 계신 상태고 근데 스틱을 볼게요. 스틱은 동사로 찌르다, 붓다, 달라붙다, 붙이다, 어디 끼어서 꼼짝 못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스틱 이렇게 되고 과거형은 여기에 ed가 붙거나 stuck이 될 수 있고요. 과거 분사도 ed가 붙거나 stuck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틱이 명사로 쓰이면 뭐 막대, 꼬챙이, 채,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글쎄요. 요즘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죠. 요즘은 정말 아주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의 경우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좀 젊으신 남성분들이 신사적으로 옷을 갖춰 입을 때 이런 스틱, 지팡이 같은 거를 꼭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 스틱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용사가 스티키, 스틱에 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어서 끈적거리는, 끈적끈적한, 달라붙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사에 붙다,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y가 붙으면 그렇게 딱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글로브는 명사로 장갑 또는 뭐 야구나 권투에서의 글러브, 야구 장갑, 권투 장갑 이렇게 되는 거죠. 동사로 장갑을 끼다, 공을 글러브로 잡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beside는 옆에, 옆에서 또는 뭐뭐에 비해서 무엇 이외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냥 옆에, 네, 그분 옆에. 그러니까 그 줄리아의 삼촌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옆에다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놓은 상태로 계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nd Julia and Sally with seventh hour recitations that they couldn't cut. 그런데 이제 줄리아와 셀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굳이 생판 남인, 정말 모르는 사람인 저비스 씨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줄리아와 셀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오는데요. 7교시가 recitation이었대요. 자, recitation은요, 명사로 낭독, 암송 이런 의미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낭독이나 암송을 하는 수업 시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cut은 동사로 자르다, 베다, 빼다, 삭감하다, 줄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무언가를 그만두다, 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ulia and Sally with seventh hour recitations that they couldn't cut. 자, 줄리아와 셀리는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즉 빠져나올 수 없는, 빼먹을 수 없는 그런 7교시의 낭독, 암송을 하는 수업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셀리와 그 지로샤가 무척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업을 듣지 않는가 봐요. 이 recitation이라는 수업을. 뭐 대학교니까 그럴 수 있죠. So Julia dashed into my room and begged me to walk him about the campus and then deliver him to her when the seventh hour was over. 자, dash는 동사로 빠르게 달려가다, 명사로는 달려감, 돌진, 질주, 뭐 단거리 경주 또는 소량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dash의 동사 원형은 이렇고요. 과거형은 ed가 붙고 과거 분사형도 ed가 붙습니다. 그리고 dash into가 쓰이면 어디로 빠르게 뛰어들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So Julia dashed into my room. 그러니까 줄리아가 수업이 있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빼먹을 수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 삼촌이 캠퍼스로 오시겠다라고 연락이 오니까 너무 당황해서 자기 방으로, 지루샤의 방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온 겁니다. And begged me to walk him about the campus. 자, beg는 동사로 간절히 부탁하다, 간청하다, 애원하다, 구걸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과거형은 G가 한 번 더 붙고 ed가 붙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walk about은 산책하다라는 뜻이고,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지난 시간이었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줄리아가 begged me,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지루샤한테 막 부탁을 간절하게 했다라는 거죠. To walk him about the campus. 우리 삼촌 좀 캠퍼스를 산책시켜 드려 달라고 간청을, 그러니까 막 되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부탁을 했다라는 거고. And then, 그리고 또 그 요청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탁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Deliver him to her when the seventh hour was over. deliver는요, 동사로 물건을 배달하다,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다, 뭐 출산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다란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삼촌분을 그 7교시가 다 끝났을 때 줄리아에게로 데려다 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over를 볼게요. over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위쪽에 위로 또는 뭐 여기저기에 어디를 넘어 어디에 걸쳐 또는 뒤집어서 끝이 난, 그러니까 사실 훨씬 더 다양한 또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여기 문장에서는 끝이 난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7교시가 끝나면 자기에게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저가 I said I would. 알았어, 그럴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건데요.
재밌게도 요런 표현이 지금 붙었습니다. oblige는 동사 oblige 동사로 의무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무엇하게 하다, 누구에게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다, 돕다, 베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bligation이 되면은 명사로 뭐 의무 또는 은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에서 의무라는 명사가 나오는 거고 이러한 동사에서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obliging이 되면은 형용사로 뭐 도와주는 친절한 협조적인 이런 의미가 되고 obligingly가 되면은 부사로 친절하게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but unenthusiastically가 나왔습니다. enthusiastic부터 볼게요. enthusiastic, enthusiastic은요, 형용사로 열광적인, 열렬한, 열심인 이런 뜻이 됩니다. 말이 꼬입니다. 그리고 enthusiastical이 되면 여기에 이 형용사에 al이 붙으면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열광적인, 열렬한, 열심히 이런 뜻이 됩니다. 즉, enthusiastic이나 enthusiastical이나 그게 그거인 거죠. 근데 여기에 또 ly가 붙으면요. enthusiastically가 되면 부사로 열광적으로, 매우 열심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enthusiastic에 on이 붙으면 형용사로 열정이 없는, 냉담한, 내키지 않는 이런 반대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unenthusiastical이 되면 형용사로 마찬가지로 열정이 없는, 냉담한, 내키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면서 unenthusiastically 열정적이지 않게, 내키지 않아서 대충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루셔는 줄리아를 좋아하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줄리아가 생판, 자기는 줄리아 삼촌 진짜 생판 모르는 남인데 뭐 산책을 시켜달래요. 그 캠퍼스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이제 I said I would obligingly but unenthusiastically. 자, unenthusiastically 너무 이제 해석하기가 편안하죠. 내키지 않아서 대충 뭐 내키지 않은데 뭐 귀찮은데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건데요. obligingly bu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obligingly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친절하게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but이 쓰였겠죠. 그래서 이제 줄리아한테 그래 알았어. 나름 줄리아를 좀 많이 싫어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친절하게 알았어 해줄게. 이렇게 친절하지만 그치만 속으로는 정말 내키지 않아서 대충 귀찮아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죠. 대답을. Because I don't care much for Pendletons. 왜냐하면 자 이제 care 보겠습니다. care for 동사로 좋아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돌보다, 편간호하다, 뭐 주의를 기울여 조심히 다루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저는요 이 펜들턴 가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펜들턴 이렇게 사람의 성이 나오고 s가 붙으면 그리고 앞에는 이제 대문자로 쓰였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성을 가진 가문의 사람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but it turned out to be a sweet lamb 이라고 굉장히 그 남자분을 저비스 펜들턴 씨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turn은 동사로 돌다 돌리다 또는 책장을 넘기다 또는 어떠한 상태로 변하다 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돌기 돌리기 뭐 차례 순번 이런 의미도 됩니다. turn이 이렇게 명사로 쓰였을 경우에 돌기 돌리기 뿐만 아니라 차례, 순번으로 쓰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turn out이 되면 뭐 모습을 드러내다, 나타나다,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일, 진행 결과가 나타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루셔는 기본적으로 줄리아를 싫어합니다. 펜들턴 가문 사람이
한 명인 줄리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리아의 삼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남자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sweet. sweet은 형용사로 달콤한, 달콤한 향이 나는, 향이 좋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경우에서 긍정적인, 좋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게 sweet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램이 쓰였는데요. 명사로 새끼 양 또는 새끼 양고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새끼 양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sweet lamb이라는 거는 정말 이 신사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펜들턴 가문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와장창창 깨부수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사랑스러운 어떤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한 분이신 걸로 드러났어요. 밝혀졌어요. 즉, 아니, 아저씨, 제가 그 줄리안의 삼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좀 그런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요. 뜻밖에도 사람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줄리아의 삼촌과 지루샤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